자,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댓글을 봤어요. 잘 안 보거든요. 상처받을까봐. 근데 우연히 봤어요. 근데 제가 다 이해합니다. 제가 주식 유튜브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식판에는 고인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웃긴 게 이 견해라는 게 사실 하나의 방향으로만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저런 방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견해가 좀 개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어디 뉴스 막 퍼오고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이제 주관적인 견해가 좀 섞여서 나름대로 또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들이 많다 보니까 고인물도 많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이렇게 딱 브레이크 걸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고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있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는 멤버십에다가 절반 이야기하고 나머지 절반 영상은 이제 공개 영상으로 올리는 걸로 할게요. 멤버십은 여기 가입 버튼 누르시면 있어요. 제가 보통의 영상은 와조 친구 쪽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세력주 발굴 분석 영상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좋은 회사들 이렇게 발굴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 뭐 낙폭 과대 종목 이런 거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말하는 거에 이렇게 좀 리미트가 걸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건 또 저의 컬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미국의 신용 강등을 경고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부채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사실 흐름이 이 정도로 금값이 강한 슈팅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환율도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잖아요. 자, 골드 차트를 볼게요. 골드 차트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뭐 역사적으로 사실 여러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 널뛰게 하고 있는데 금값마저 이렇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 없는 거죠. 항상 고점에서는 금값은 이격도를 좀 많이 띄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기 시작한 건 어느 순간부터냐면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 이슈가 불붙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오히려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 침체를 이야기하고 좀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의 주장은 그거예요.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소비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관세를 통해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세수가 부족해지고 전형적인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출을 줄인다고도 했죠. 재정 지출을 이런 것들을 줄이는 이유가 지금 미국의 빚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제 전문가 학자들도 지금 미국의 부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2011년도에 미국이 재정 적자 상황을 통해서 신용이 강등이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5% 우상향하고 있다가 그리고 회복하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8월쯤에 이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기사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올해 신용 강등이 된다고 하면 증시의 충격이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되면 뭐 파산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파산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시장의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조치를 취하겠죠. 합의를 볼 거예요.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100년물 국채를 발행한다 그런 이야기겠죠. 별얘기 아무튼 다 있어요. 100년물 국채를 발행한다. 그걸 사줄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파산을 당해. 내가 미국에 빌려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미국이 파산을 선언하면 그냥 못 받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또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또 정치권에서 합의가 잘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올해 여름에 그러한 스케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값도 오르는 모양새를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 역시도 갑자기 이렇게 이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거든요. 이게 환율이 오르는 거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건 이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이 녀석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저금리로 유지가 되는 방향인데 또 막상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얼마 전에는 떨어지다가 급등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미국 돈의 여러모로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보셔야 될 건 금값 추이예요. 금값이 지금 슈팅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터져서 오르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시장 눈치를 지금 엄청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말들을 보면 시장에게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트럼프도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나스닥 선물 차트인데 나스닥 선물 차트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이슈가 강하고 중국과의 협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발언이 있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좀 줄어드나 이런 생각 때문에 증시가 또 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안정을 주니까 금값 역시도 어제부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기조 자체를 관세를 부과하고 재정 적자를 좀 줄이겠다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막상 관세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충격과 시장도 폭락하고 이 불안감이 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패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금 좀 열리고 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 몇 개월 안 남았죠,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인 이슈는 어떻게 된다? 예상할 수 없다.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시나리오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